이걸 모르니까 마음은 급한데 정작 제대로 공을 받지 못해서 급하게 공을 따라가고, 또 공을 내 발 앞에 두고도 다루려고 해도 몸은 공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선수들의 멋진 자세를 보고 따라는 하려고 해도 정작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못해서 안 따라주는 몸으로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유라고는 하나도 없고 진짜 포만 나게 움직이는 모습만을 보여주곤 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4가지 올바르게 몸을 쓰는 방법만 아셔도요, 선수들처럼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폼으로 하는 건 물론이고, 또 빡세게 축구 뛰고 나면 상대방이랑 태클로 부딪히거나 이런 게 아닌데도 발목이나 발바닥, 허리 이렇게 불편한 문제 때문에 고민인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문제 또한 확실히 해결될 내용입니다. 뭘 해야 되냐,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자면요, 이 3가지 동작 20개씩 3번만 매일 반복해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다음 주 시합에서는 여유 있는 동작으로 경기에서 활약할 수 있으실 겁니다. 아니, 동작만 띡 하고 알려주면 땡이냐, 이게 대체 언제 도움이 된다는 거냐 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게 제가 왜 이 동작들을 추천드렸는지, 왜 중요한 건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를 할 때는 멀리서 내게 다가오는 공을 받고 그 공을 내 발 앞에 두고 상대방을 피해서 드리블도 하고, 또 필요하면 다른 동료에게 패스도 하고 슛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실제 축구 경기 데이터를 보면요, 전체 패스 중에서 70에서 80%가 짧은 지상 패스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발 안쪽으로 하는 인사이드 패스거든요. 이게 공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50에서 60% 이상이 발 안쪽으로 받는 인사이드 트래핑이죠. 결국 축구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동작이 뭐냐, 발 안쪽으로 보내고 발 안쪽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기본 중에 기본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요. 공이 나한테 왔을 때 내 몸이 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이 몸 상태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서 공을 여유 있게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받기는 해도 몸에 착 붙도록 해서 안정적으로 맞는 게 아니라 공을 건드린 다음에 공이 몸에서 멀리 튕겨져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패스를 해도 안정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지 못하고요. 드리블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리블을 할 때도 결국 몸을 안정적으로 잘 지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여유가 안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린 3가지 동작을 추천해드린 겁니다. 첫 번째는요, 고관절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공을 받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공이 내 앞쪽으로 왔을 때 다리를 돌려서 받아야 하는데, 고관절이 경직되어 있다면요, 몸 전체가 어색하게 돌아가면서 공을 받는 타이밍도 놓치고, 그리고 공을 받더라도 자세가 불안정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고관절의 외회전 문제입니다. 고관절이 부드럽게 회전되지 않으니까 발 안쪽으로 공을 받는 인사이드 트래핑도 정확하게 안 나오고, 인사이드 패스를 할 때도 자세가 자꾸 무너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요, 발목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축구는 발을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발목의 안정성도 다양한 측면에서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인사이드 킥을 할 때, 인사이드 트래핑을 할 때 발목의 자세를 잘 살펴봐야 해요. 발끝을 든 상태로 발의 안쪽 부분으로 공을 터치하게 되는데요, 만약 발목이 잘 안정되어 있지 않다면 공도 정확한 위치에 닿지 않을 거고, 내가 원하는 그 위치로 보내지 못해서 여유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발끝을 세워서 잘 안정시킬 수 있느냐, 이게 발목의 회내라고 하는 동작인데요, 발목의 회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요, 발가락의 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특히 엄지발가락의 힘이 약한 분들 정말 많아요. 엄지발가락이 약하면 뭐가 문제냐 하면, 드리블을 할 때 발 전체를 땅에 놓고 공을 건드리는 드리블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혹은 옆으로 움직이면서 발끝으로만 체중을 지탱한 상태에서 그렇게 공을 터치하는 드리블을 하곤 하는데요, 바로 이때 발 뒤꿈치를 들고 발끝으로만 체중을 지탱하면서 그 상태에서 공을 터치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발가락 끝으로 지탱하는 그 힘이, 안정성이 부족하다면요, 안정성이 떨어져서 발이 불안하고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들이 단순히 축구 실력이 떨어지는 것만 유발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상태로 계속 축구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불편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복저근막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발바닥이 아파서 불편한 문제인데요, 아마 병원을 가도 그냥 쉬라고만 하거나 그런 상황이라서 답답한 마음인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게 발바닥을 지나는 근육, 복저 근육들의 힘이 약하고 불균형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발가락의 힘이 충분하다면 축구를 제법 빡세게 해도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동작, 발바닥 통증이 있어서 이 동작을 하는 게 어려운 분들이시라면요, 손으로 주먹을 쥐듯이 발가락을 쥐었다가 펴는 동작,
이걸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차차 발가락으로만 체중을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면서도 버티는 걸로 이렇게 연습을 해나가 보세요. 두 번째 문제는 족근관 증후군인데요. 이 용어를 들어본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근데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발목 안쪽 부분에 생기는 통증, 여기서부터 발바닥까지 불편함이 이어지는 양상인데요. 발목의 움직임, 회뇌가 잘 일어나지 못하면 생기기 쉬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발목이 잘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면 한결 나아지죠. 사실 족근관 증후군의 문제 같은 경우는요, 발 안쪽으로 공을 계속 다루다 보면 물리적인 접촉 때문에라도 문제가 생기기 쉬운 곳입니다. 때문에 잘 신경 써줄 필요가 있죠. 발 안쪽으로 지나가는 근육인 후경골근, 이 부분이 긴장되지 않도록 잘 풀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후경골근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간단한 운동 정도만 해주셔도 확실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상근 증후군입니다. 이건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이 특히 많이 겪는 양상인데요. 엉덩이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좌골신경이라는 게 있고, 이 신경이 눌리면서 다리 아래쪽까지 저리고 아픈 문제를 말하죠. 고관절에 부드러운 움직임이 나오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좀 덜 움직이니까 동작이 부드럽게 안 된다 라는 정도로 자각하기 어려운 사소한 증상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요, 이런 사소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지나가다 보면요, 축구를 할 때 제대로 기량이 발휘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점차 그 문제가 심해져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축구를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치료를 하려고 병원을 다녀도 그냥 쉬라고만 하는 그런 답답한, 정말 우울한 상황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운동들 열심히 해보시면 오늘 말씀드릴 몇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축구에서 정말 중요한 다양한 상황에서의 스피드나 민첩성, 단순히 앞으로 빨리 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확 튀어나가는 상황, 방향을 바꿔 달리는 상황 등 사실 이처럼 몸을 제대로 움직이는 것만 완벽히 익혀놔도요, 통증이나 부상 없이 확실히 축구 실력 오르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단순히 타고나는 거라던가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할지 감을 잡지 못해서 손을 놓고 있으셨다면요, 아주 짧은 시간으로도 확실한 스피드와 민첩성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 고정 댓글 링크에 담아두었으니까요, 축구를 정말 잘하고 싶은 여러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